기회가 계속 온다. 지금 2025년까지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전에 자산 배분을 해 놓고 현금 자산이나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거든요.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겠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확률이 60% 70%까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도 하면은 편하게 그냥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일단은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도 자산 배분을 좀 해놔서 본인 나이만큼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본인이 40살이면 40% 정도의 안전자산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1, 2월, 3월에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줍줍을 하고, 3월 말에 이제 주식이 좀 반등을 했을 때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안전자산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월, 5월, 6월 2분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자산은 저는 어떻게 보면 현금은 목숨줄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항상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이 있어야지 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10% 20%씩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하는 경우에 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마음도 편하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잘 될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예측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을 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와서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공포가 더 많이 오거든요. 오히려 있는 현금을 공포에 매수하라. 자, 이런 걸 템플턴이 얘기도 했지만은, 공포에 매수하려면 경제적 위기도 오고 정말 공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주식을 왕창 한쪽에 몰아넣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도 너무 예측을 하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공포에 빠지지도 말고요. 자산 배분을 잘 해놨다가 조금씩 기회가 오면은 주춤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기는 결국은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위기는 항상 극복이 됐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 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고 조정이 오고 6 년에 한 번씩 대폭락이 오고, 그래서 2018 년에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제 트럼프 관세가 매겨지고 이러면서 많은 위기가 왔지만, 2019 년에 결국은 다 또 올라갔고 금리 내리면서, 그다음에 2020 년에도 코로나가 왔지만 결국 극복을 했고요. 2020 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졌지만은 그것도 극복을 하고 경제 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또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더 지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잘만 버텨주면은 결국엔 다 회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긴 시각으로, 긴 시계열로 주식시장을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환율도 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관세가 매겨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침체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어떤 섹터가 유리했다가 그다음 날은 다른 섹터가 유리하고, 어떤 섹터가 유리했다가 다음 섹터가 또 유리해지고, 요렇게 조금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체에 유리한 주식이 있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간 상황이 또 유리한 주식이 있고,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주식이 있고, 자, 그래서 방어주가 될 거냐 아니면은 관세나 이런 고금리나 고환율에 잘 버틸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냐. 그래서 희비가 하루마다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을
비중을 한쪽에 몰아 놓으면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분산을 해 놓으면 골고루 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도 분산 투자를 하면은 조금 남들보다도 편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계속 온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도 투자를 해 봤고 레만 브라더스 때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5년 6 년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도 그랬지만 2008 년에도 그랬고, 한 2014년 15 년에도 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 년, 2020 년, 22년, 그다음에 지금 2025 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20% 이상씩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오면은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못 내는데, 그전에 미리미리 위험을 대비해서 자산 배분을 해 놓고 현금 자산이나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거를 들고 있으면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팔고 주식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 요럴 때 제가 느낀 거는, 주식을 미리미리 해본 사람이면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아,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 기회가 또 오면은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확률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4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기관들은 그거 이상으로 더 높여 놓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60% 70% 까지 경기 침체가 오겠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5%의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리밸런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돼서, 자, 경제 지표로 보면 RSI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이럴 싶을 때 욕심을 버리고 한 10% 이상 수익이 났으면 열매를 따시고, 다시 한번 비중을 항상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40% 비중이고 주식이 60%인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70% 비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10%를 떼서 다시 현금 비중에 넣어 놓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관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고, 지금 관세를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쪽에 이미 25%가 매겨진 상황이고, 상호 관세도 10% 정도 매겨졌고, 90일 정도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매겨질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는 게 한 9 월이나 10 월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좀 한 여름에 한 6 월, 7월 정도에 한번 또 주식시장이 올라오면 열매를 따 놨다가, 그다음에 그때 또 기회가 오면 또 줍줍을 하고, 자,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놓는 거, 고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자, 요 책은 제가 이제 소설 형식으로 많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써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민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5 월부터 주식 생각을 하고 7 월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달 자, 어떻게 적립식으로 주식들을 사 왔는지, 그다음에 올해 자, 1 월, 2 월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춘 거시경제 환경을 사실에 바탕을 둬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효율적 시장은 어떤지, 자,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적이고 좀 어려운 그런 주식 시장의 이런 심리적 흐름을 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읽으시면은 자, 어느 정도 주린이에서 중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책 따라 주식 공부하잖아, 두 번째 책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는 조금 어렵게 쓰였다면은, 이번 책은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린이 분들도 아주 쉽게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